먼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왜 이런 환상적인 돈벌이 도구가 있는데 왜 60%가 그만둘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스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폰서 알겠죠?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리크루팅 하는데 한 달에 그렇게 거액을 벌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뭐예요? 내가 다 물어봤는데 한 사람도 몰라. 이런 논리적 근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그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없어져버려요. 인간이 일하는 것은요, 뭐 때문에 일을 하냐 이게. 뭐 때문에? 그건 동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동기라고 그래. 동기 모티베이션입니다. 이게 이 모티베이션, 일하는 동기가 없으면 일 못해요. 옛날 우리 속담에, 어르신 속담에 평양감사도 채 싫으면 그만이야. 5천만 원 아니라 1억을 번다 해도 내 싫으면 그만이라고. 이건 그만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 인간을 일시키는 것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해요. 동기가 없으면 안 해요. 그런데 이 동기는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내적 동기라고 하는 게 내적 동기야.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서 스스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적 모티베이션이야. 우리 손자들 집에 오면은 연필하고 종이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 계속 무슨 그림을 그려. 누가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요. 내적 동기. 베토벤, 모차르트 부자로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 가난하게 살면서 음악을, 세계 최고 음악을 작곡해냈어요. 고호 어떻게 했어요? 평생 동안 그림 하나밖에 못 팔았어. 그렇죠? 계속 그림을. 내적 모티베이션이 아니면요, 일을 오래 할 수 없어요. 내적 모티베이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 그 자체로부터 오는 기쁨, 내 책임감, 사명감, 의무감, 애국심. 전쟁터에서 총 들고 뛰어가, 총알이 빗발치는데 총 들고 뛰어가는 그 군인, 장병들 뭐하러 뛰어가고? 총 맞을 거 뻔한데. 애국심이라는 것이 나를 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내적 모티베이션은 가난이든 죽음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 뛰어간다고요. 뛰어가. 강도를 잡는 경찰들이 강도가 흉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잡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소방관들 어때요? 사명감, 책임감, 의무감, 인간의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따라서 이 내적 모티베이션은 매우 강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이에요. 어지간하면 포기 안 해요. 이건 어지간하면 포기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외적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외적 extrinsic motiv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외부에서 보상이 주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보상이 안 주어지면 안 해. 그거 안 넣는다고. 안 넣는다고. 해태민 사업을 왜 하느냐? 5천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 유일한 모티베이션이 되면은 어때요? 힘들면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 그것도 5천만 원 주느냐 안 줘요. 벌 것이다 그래놨어. 그렇죠? 벌 것이다 그래놨어. 근데 벌지 안 벌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자기 확신이 없잖아요. 신념이. 그러니까 한 3개월 하다가 꼴보기 싫으면 나타나면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리지. 근데 자기 확신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내적 모티베이션 된 사람은 누가 지원을 해줘도 안 해도 한다고요. 외적 모티베이션은 굉장히 효과가 빨라. 예를 들면 공원에 개똥 치우면
하루에 5만 원씩 줄게. 그러면 치워요. 그렇죠? 치워. 그런데 안 주면 안 치워. 그 이튿날. 외적 모티베이션은 이게 돈이 가장 큰 거고, 돈, 그 다음에 직급, 권력, 권한, 명예, 이런 게 외적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돈을 바라고. 문제는 이게 허약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끝나요, 이것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적 모티베이션을 내가 일으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것은 우선 왜 이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실하지 못하면 못해요. 그래서 그 요인을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다들 정말 열심히 적으시던데 정말 훌륭합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 영상이 또 있는데 뭐 말할 게 없네요. 다들 이렇게 막 열심히 적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배워지는 게 많고 적을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저 영상 안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많다는 뜻이겠죠, 그죠? 정말 훌륭합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내 마음에서 스스로 나와야 되죠. 내적 모티베이션이라고 이야기했죠. 스스로 끌어올라야 돼요. 스스로 그 일 자체에서 오는 기쁨, 그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있나요? 네. 가지고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게 있다면 따라오는 행동이라는 게 증거해줘요. 뭐냐면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스스로 내적 내 마음 안에서 스스로 끌어올라요. 막 기쁨이. 외적인 건 뭐라고 얘기했나요? 다 적었죠. 적은 거 한번 봐봐요. 지원, 돈, 그리고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칭찬, 인정받는 것, 명예,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보상이에요. 외적 보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거나 수당이 안 보이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고 그 뒤에 영상은 제가 편집해서 없앴어요. 그 뒤에 영상 없앴는데 이 사업에서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논리적인 근거, 그 이론, 그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눌게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성공을 하려면 일단 도구적 가치, 즉 회사를 이야기하죠. 회사와 뭐 그 시스템, 뭐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회사를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미친 듯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네, 이거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뒤에 나온 거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조교육 과정 다 지나갔고 세미나 많이 들어보셨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 잘라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환경이라 할 수 있어요. 환경.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개인 환경 말고요. 여러분들의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터미는 만났는데 환경이 안 좋으면 곤란하겠죠. 무슨 뜻이냐면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면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올까요? 손님이 엄청 많이 오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동네에 있는 이마트 한 개만 놓고 봐도 거기에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범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또
어린애들, 어르신들 다양하게 있어요. 그죠? 왜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잖아요. 마트에. 우리 애터미 사업 자격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격 조건 내고 오신 분 없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으면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시장에서 자판을 깔아놓고 하는 분한테서 애터미를 전달받으면 애터미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싸구려로 보이겠죠. 그리고 다단계 사기꾼이 애터미를 하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일까요? 사기를 칠 수 없을까요? 사기를 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애터미가 뭘로 보여요? 그죠? 사기 집단으로 보일 거예요. 진입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이게 자격이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볼 줄 알아야겠죠. 사람은 내가 몸담고 있는 팀원, 그 센터의 그룹, 그걸 봐야 되겠죠. 그죠? 저런 안내가 나한테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 같다. 저거는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잘못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앞으로 유튜브나 어디나 뭐 TV 프로그램이나 애터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화제 삼으면 그 조회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손만 대면 이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언 비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좋은 회사인가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봐야 되죠. 그 사람이 봤을 때는 하는 거 보니까 이렇던데 저렇던데 뭐 이렇던데 나쁜 점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대부분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회사를 비방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하면 동시에 회사가 비방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한 건 우리예요. 그죠?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경을 잘못 만나면 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도 안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군대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군대를 예를 들기 참 좋아요. 제가 갔다 와서 그런가 봐요. 군대 조직 체계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등병이 딱 군대에 들어와요. 이등병이. 근데 이등병이 딱 생각했을 때 이등병이 제일 낮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등병이 군대 딱 왔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부대를 바꾸고 싶어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 자기가 바꾸고 싶어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병력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꾸 바꾸려고 했으면 위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요 이등병이 처음에 막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건 틀렸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위에 있는 상병 병장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 틀렸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맞다면 바뀔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 말하는 게 맞아. 100% 맞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틀렸어. 바뀔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보신 분 한번 말씀해주세요. 바뀌나요? 안 바뀌죠? 언제 바꿔야 돼요? 자기가 병장 되고 실세가 됐을 때 바꿔야 돼요. 실세가 안 되는데 바꾸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 무참히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는 그래요. 그런데 군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조직 전체의 문화가 저급하거나 선진적이지 못하다면 밑에 들어온 사람이 그게 틀렸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신규가 들어왔어요. 이분은 인성이 좋아요. 괜찮은 분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여기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에서 연결이 되는데, 다음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각자의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이제 예라고 이야기해요. 예. 한자로는 못 적겠어.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악이라고 해요. 애터미는 이 예, 악이 어우러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각자가 다르죠. 이 사람도 달라요. 다르게 하되 같이 뭉칠 수 있는 문화를 못 만들면 이 사람은 죽어도 성공을 못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 온팽이일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온팽이가 나온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그토록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사업에 돈이랑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게 잘 만들어져 있다면 일단 일을 열심히 안 하면 그 이상 이야기는 할 것도 없지만, 사람이 나왔는데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죠? 하겠다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도 그 사람을 안내가 안 되면 어떡해요? 안내를 해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죠? 아무리 소비자를 많이 만들고 초대를 해도 계속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죠? 그게 이 두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나에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 박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논리적인 근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잘 이야기해요. 이거는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애터미 전체 인구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모두 다.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 해당된다고. 그러면 이제 시대적으로 애터미를 경험해봤고 또 그만뒀고 또 들어봤고 또 안 좋은 이야기까지 들어봤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 이것만 이야기한다고 이제 될까요? 이것만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고 이제 2번, 3번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나에 대한, 내가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어필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조직, 당신이 들어오게 될 나의 조직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러한 스폰서진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조건이 다 갖출 수 있어요.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될 수 있어요. 2번, 3번이 사람을 끄는 힘이에요. 리크루팅 할 때 저는 이런 거를 분석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설명해 드리려고 논리적으로 그냥 칠판에 적은 것 뿐이에요. 근데 리크루팅을 할 때 잘 하시는 분들 있죠. 리크루팅이 잘 되는 사람, 설득이 잘 되시는 분들, 그리고 설득이 또 안 되는 분이 있죠. 내적인 동기가 딱 있으면 사람을 막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나고 싶은 건 뭔가 주장하고 뭔가 컨택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은 거죠. 만나기 싫은 이유는 컨택할 매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말하기가 싫죠. 당연히. 이것만 계속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환경을 만드는 거는 위에 있는 사람이, 스폰서가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구체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또 그거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예를 안 드리고 싶은데, 예를 안 드리면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몇 가지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제가 미팅하고 있는 파트너분들 이제 미팅하고 있는데 기초교육과정을 딱 마치신 분들만 딱 모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원래 카페에 올라올 땐 제가 커피를 많이 사서 올라갔어요. 커피가 뭐 4잔, 6잔, 7잔까지도 제가 사서 갔어요. 근데 교육 과정이 이제 마쳤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이제 커피숍에 들어올 때 자기 커피 사서 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했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200 벌어도 200 이상 쓰게 될 거예요. 열심히 일할수록 돈이 펑펑펑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화를 못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여기서 안 되는 분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돈이 되고 나서도. 그러면 애터미는 그런 거구나 하고 또 욕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겠죠. 그는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문화를 못 만들어 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는 위에 있는 사람이 이끌어 가야 된다고 했죠. 위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줘야 돼요. 밑에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위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고 나면 정작 누가 좋아요? 만들고 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만 위치하고 있을까요? 올라오겠죠. 그래서 기초교육과정 마친 사업자들에게만 미팅을 한 거예요. 그분들은 사업자 마인드를 겸비했고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미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초교육과정을 아직 안 했거나 미팅 중이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왜 이야기를 안 했냐면 어차피 내가 열심히 안 할 거면 어차피 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미지수잖아요. 그게 의심스럽잖아요. 일단 올라가는 게 못 믿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못 믿는 상태에서는 이런 문화에 동참을 해야 안 해요. 아니요. 일단 못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손익을 따져봐요. 못 올라갈 건데 저걸 복제시켜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올라갈 것 같다면 빨리 복제를 해서 문화를 만들어 놔야겠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나요? 성공할 게 불확실한데 저걸 왜 따라 하냐고요. 저렇게 왜 하냐고. 그죠? 성공할 자신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렇게 알아서 하면 일부분 제가 송금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문화 하나조차도 왜 제가 만들어 가냐면 제가 만들면 그걸 누가 하는데, 그죠? 만들어 놓으면 이제 만들 이유는 없어요.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 안에 동참을 할 거기 때문에 두고 만들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처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문화는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 팀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 문화, 그게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면 바꿔야 되겠죠. 그죠? 거기는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재밌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게 거부스럽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이 되게 재미있는 그 기억을 심어주는 게 제일 비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값비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일, 억지로 하는 일, 재미없는 일, 불확실한 일,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사람에게 권유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가 그런 일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일을 누구한테 권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실속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져도 그래도 재밌는 기억과 행복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값비싸요.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제품을 써봤고 그리고 뷰티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와서 세미나를 가게 되었어요. 세미나를 가서 너무 크게 와닿아가지고 저를 산비탈에서 드럼통에 놓고 굴리는 기분으로 굉장히 어질어질했어요. 너무 큰 진리를 알게 돼가지고 성공의 법칙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과 그 후에 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석세스 세미나에 모시고 오는 거를 목표로 하면서 그 만남을 그 목적을 가지고 만나왔어요. 이분을 석세스 세미나에 데려가려면 회원이 돼야 되고 제품도 써야 되고 나랑 친분이 있어야 되고 신뢰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영상도 몇 개 좀 보고 기본적인 이해가 좀 된 상태에서 상식이 좀 쌓여있는 상태에서 모시고 오면 나처럼 비전을 알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게 이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아,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알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세미나에서 그걸 느꼈는 거랑 세미나에 와서 막 허리 아프고 막 지루하고 억지로 들었고 막 졸고 이랬는 사람이랑 그 값어치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그죠? 그게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못 느끼면 그만큼 손해예요. 그걸 느끼면 그만큼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스폰서가 PV를 만약에 100만 PV를 후원하는 것보다 그게 더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고 못 느끼고 차이가. 1000만 PV를 주는 것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거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가. 세미나에 데려가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그 얘랑 지금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 사업이 참 재밌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해나가면 정말 나도 정말 저 성공자들이 말하는 오토 판매사 연봉 1억 연봉 2억 3억 로열 리더스 클럽 거기 올라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있고 행복하고 자기가 그렇게 느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 나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저 사람도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람이 있죠.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만날 때마다 나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진짜 이거를 알리고 싶은 진짜 그런 마음에 사람을 만나서 후원을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단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일단 돼야 돼요. 내가 미친 듯이 말하고 싶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개보도를 펼쳐보시면 진짜 갈 데 많을 거예요. 진짜 땡길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을 텐데 내 눈에는 땡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스폰서 눈에는 땡길 사람인데 이게 그 차이예요. 이게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외적 동기는 허약해서 계속 수시로 계속 기억을 더듬어주고 도전해야만 되는 거죠. 결과가 눈에 안 보이면 계속 마음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적 동기가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리크루팅 하는 내용을 노트에다가 막 적으면서 했었는데 그 노트를 쫙 넘겨보면서 이야기했는 내용이 희한한 공통점을 느꼈어요. 그분들이 리크루팅이 될 듯 말 듯 하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영상을 보라고 하고 센터에 나오라고 하고 세미나에 오라고 했을 때 오는 결정적인 말은 뭐였냐면 대부분 결정타라고 하죠. 결정타. 본인은 자신이 없는데 안내하는 제가 자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공을 시켜줄 것만 같은 뭔가 모르는 그 희망과 열정에 끌려오는 거예요. 안내가 너무 자신 있고 후원이 너무 자신 있고 그거를 너무 자신 있어 하니까 자기는 교육만 듣고 나면 이해하고 나서 소개만 시켜주면 되겠다는 그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해야 한다고 하면 자신감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런데 어떻게 조금씩 소비자를 만들어서 소개시켜줄 수 있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안내, 그 시스템에 올라타면 그 사람도 저기 체인점이 돼서 거기서 알아서 커져 나간다는 게 그런 시스템과 그런 것들에 자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요 근래에 했던 강의들을 쫙 올려놨는데 그거대로 잘 하시고 계신 분들은 특징이 리크루팅, 안내에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리크루팅이 자신 있고 그 사람이 리크루팅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안내하는 게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고속성장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크루팅을 할 자신이 없어. 왜냐? 제가 리크루팅 결정타는 무슨 내용이었다고 했나요? 결정타는 뭐였어요? 회사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해야 안 해요? 회사가 좋아도 자신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뭘 보여주고 뭐 해도 좋은 건 인정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면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도구적 가치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몸담글 그룹의 문화가 중요하고 결정적으로는 나라는 사람이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좋은데 내가 성공 못할 것 같이 느껴져 있는 상태면 리크루팅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만 설명해도 자신 있어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하는 느낌이잖아요. 리크루팅이 결정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야.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아. 이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요 근래 만난 사람들 떠올려봐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줬어요. 그 믿음을 못 주니까 스폰서를 데려가는 거죠.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스폰서를 데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스폰서를 못 데려가면 산하는 클 수가 없어요. 믿음을 줄 수 있는 스폰서를 소개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믿음을 못 주나요? 회사 부족해요? 회사가 부족해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예요. 진짜 완벽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완벽해서 앞으로 더 좋아지고 환경 없으면 만들어가면 돼요. 앞으로 그죠? 내 팀 문화, 자기 팀 문화 자기가 잘 보고 만들어가면 된다고. 어떻게 안내해야 되는지, 어떻게 리크루팅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자기가 산하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잘 파악해봐요. 내가 산하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안내하는 게 자신 있어야 돼요. 가치를 알아가는 교육 과정,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컨택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애터미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 과정을 내가 안내할 수 있어야 돼요. 안내. 그리고 알게 됐으면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알고 난 뒤에 교육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제일 큰 게 뭘까요? 석세스 세미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원데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면 센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면 VOD가 있어요. 중간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중간을 향해서. 이거를 안내하는 모든 것들이 안내예요. 이건 누가 하냐? 내가 하거나 내가 연결시켜준 스폰서가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자신 있나요? 이게 자신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잘난 것도 한 개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자신이 넘칠까 도대체. 저는 성공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제가 자신 있어요. 그 역할에 대해서 성공을 시켜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리크루팅의 결정적인 거는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걸 던져야 돼요. 그거를 내가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냐면 사람을 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따라가요.
믿음직해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믿음직스럽지 못하잖아요. 그죠?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걸로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사람이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로 보여요? 인삼으로 보여요? 인삼 보통 재배하려면 4년근을 이제 수확하는데도 한 6년 가까이 걸려요. 왜냐? 개간해놓고 땅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뭐 또 경작해놓고 뭐 작업하는 기간이 있더라고. 최소 6년 정도는 이제 땅이 이제 그만큼 쓰여요. 그러면 수확을 처음에 준비하고 이제 수확할 때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이 6년 뒤에 수확할 걸 믿고 농사를 짓는 거죠. 6년 뒤에 수확하는 게 불확실하면 안 하겠죠, 그죠? 농사를. 근데 뭔가 의심할 필요도 없죠. 되는 거니까. 이 수확이 로또 판매사예요. 애터미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이 긴 세월 동안 이분은 기다렸을까? 되는 걸 알고 한 거예요. 여기에 땅이 파묻혀 있잖아요. 여기가 보이나요? 여기가 보이나요? 위에가 보이죠? 여기는 안 보이죠? 잘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이거 보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거 확인했는데도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땅을 파보면 어떻게 돼요? 인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개를 팠는데 한 개는 잘 자라고 있네. 근데 나머지는 또 잘 자라고 있을까? 그래서 옆에 것도 파봤어요. 옆에 것도 잘 자라고 있어. 2개까지는 잘 자라고 있는데 3개는 잘 자라고 있을까? 다 파봤어요. 다 죽겠죠. 그죠? 그러면 눈에 안 보여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인삼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뭘로 볼 수 있어요? 줄기나 이파리나 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열매를 매년 수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열매를 수확해서 팔면 돈이 나와요. 그래서 6년 동안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럼 열매를 중간에서 수확을 할 때 기분이 좋겠죠. 좋겠죠. 밑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도 알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애텀에서도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중간 수확이 있다면 어떤 걸 보고 우리는 내 일은 참 잘 되고 있구나. 현재 지금 수당은 별로 없지만 내 사업은 잘 되고 있구나. 이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인삼에서 중간 수확이 이 씨앗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어떤 것을 보면 우리는 내 사업 잘 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많이 돼가고 있으면 되나요? 회원가입? PV 많이 생기면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리크루팅이 잘 되고 있는 걸 보면 돼요. 리크루팅이 지금 된 사람이 있어야 뭔가 가치가 전달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돈이 안 되고 나는 아직 잘 확신이 없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게 중간 수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확신에 찬 스폰서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다면 그럼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요. 거기서 내 역할은 소비자를 만들어서 연결시켜줍니다. 소비자를 안 만들면 제품을 쓰고 나를 좋아하고 신뢰가 있어서 누군가한테 소개시켜 줄 사람이 없으면 그럼 그 뒤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애텀이에요. 그것만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죠. 돼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를 만드는 게 모든 걸 총칭해서 그냥 소비자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비자를 만들면 이런 것들이 되어 가니까 소비자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터미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소비자만 만드세요. 이렇게 말해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는 소비자를 만들면 설마 나를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겠는가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50명인데 나랑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내는 친분 있는 소비자가 50명인데 스폰서한테 몇 명 소개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50명에 그렇게 친하고 신뢰 있고 제품 좋아하고 요런 사람이 50명이다. 몇 명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해진 답은 없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내 계보도에 25명 있다. 50명이죠. 50명 다 소개시켜 줄 수 있잖아요. 나랑 친하고 신뢰 있고 제품 좋아하는데 왜 못 소개시켜줘? 그러면 저런 사람만 만들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어려운 건 뭐예요? 저런 사람을 안 만들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런 분들을 안 만들고 있는 게 문제. 이런 사람만 만들면 그런 스폰서한테 소개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내, 상담 해결되잖아요. 시스템 태우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소비자를 이래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소비자를 오늘 또 만들고 내일 또 만들고 계속 그냥 소비자만 만들다 보면 오토판매에서 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만들면 소개를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커진다. 그럼 이런 사람 만들려면 목표를 세워야겠죠. 목표가 없으면 이런 사람이 잘 안 만들어져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우리 하루 일지 다 쓰고 계시죠? 하루 목표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하루 목표 언제 썼어요? 어젯밤에 썼나요? 어젯밤에 쓰신 분, 어젯밤에 쓰신 분, 어젯밤에 써가지고 오늘 목표 쓰신 분, 내일 무슨 하루를 보낼지 어떻게 지낼지 내가 안 적으면 그 다음 날에 그만큼의 일을 할 고민을 안 하죠. 그죠? 내적 동기가 갖춰져 있고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우리는 고민하다가 안 풀려서 계속 그래서 골마 터지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하다가 풀린단 말이에요. 내일 내가 이런 하루를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하루를 보내려고 하니까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어. 소중한 것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이제 어디를 갈 것인지 누굴 만날 것인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려면 고민을 해야 되죠 사람이. 그럼 그런 고민을 하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났고 또 목표에 의해서 고객 관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친해지죠. 만날 명분을 만들어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은 신제품 나온 거 이야기하고 내일은 어플 소개해주고 그 다음 날에는 스마일 애터미 구독시켜주고 그 다음 날에는 전단지로 설문지하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인생 시나리오 노트 보여주고 뭐 그 다음에는 어떤 또 다른 제품 체험해주고 무슨 명분을 만들어서 만나면 되겠죠. 만나면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고 어떤 분은 소비자를 잘 만들고 있고 제가 뭐 특별히 상담해 본 적이 없어서 봤더니 소비자가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소비자만 만들고 있었다 치자고요. 그때까지는 일이 이렇게 막 잘 안 됐겠죠. 소비자만 막 많으니까. 이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면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관리가 소홀해지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관리를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을 없애가면서 일을 만들면서 일을 같이 없애가야 되는 거죠. 일을 같이 없애가는 게 시스템에 태우는 거예요. 시스템에 안 태우면 그 사람한테 들어갈 시간과 에너지가 계속 줄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폰서를 통해서 안내가 들어가고 가치를 알게 되고 애터미를 인지하고 세미나를 다니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일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아져도 그만큼 내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그러면 복제가 안 된 거예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 사업에는 시스템이 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연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금이 되려면 연금이 되게끔 일을 해야지 연금이 되는 거거든요. 문화, 시스템, 그의 교육 과정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가면서 일을 안 하면 계속 일만 많아집니다. 관리는 소홀해지면서 너무나도 선택적으로만 후원해야 돼요. 선택적으로. 복제를 딱 시켜놓으면요. 또 다른 데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제가 안 되면 다른 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없고. 그래서 하루 목표를 반드시 쓰시고요. 그 팀 문화 안에 요거를 집어넣어 버리세요. 상식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죠? 그걸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하루를 보내겠다고 찍어서 그 팀방에 올리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를 해내세요. 그런 문화를 딱 형성해 놓으면 이제 쉬운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따라올 거예요. 근데 만들어놔야 돼요. 그거를 올리면 목표에 의해서 그분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내일 이런 목표를 세우기로 했어요. PV 5만 PV를 하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적었어요. 본인이. 그리고 VOD 보겠다고 했어요. 1일 한 개 꼭 보겠다고 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노트해서 보는 거. 특히 센터 출근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부업자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그리고 설문지 하루에 3개를 하겠다. 마음 먹었어요. 소개 및 회원가입을 꼭 오늘 한 명 하겠다. 이렇게 적어요. 안부전화를 꼭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높은 거 안 적었죠, 그냥. 또 어떤 거 적어드릴까요? 어떤 걸 적어드리면 자동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자동으로 돌리고 싶은 시스템을 목표에다가 다 적으세요. VD가 안 적으면 적어서 노트 하는 것까지 해서 목표를 딱 주면 스폰서는 거기에 대한 일을 잊어버려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뭘 볼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볼지 계속 보내주세요 하면 그것도 일 안 줄어요. 하나 일을 다 없애야 돼요. 전부 다. 너무 일찍 없애려고 하면 안 되지만 시기를 봐가면서 없앨 때 없애야 돼요. 이 목표를 전날 올리는 것만 딱 복제를 시켜놔도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죠? 알아서. 그러면 이걸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걸 시켰는데 안 하면 그 소용없잖아요. 그죠? 이거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성공하려면. 그러면 이걸 시키면 할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게 되면 사람이 많아져도 관리할 시간이 줄어든다.